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일까 판관비일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목차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판관비랑 무형자산 처리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고요. 자산화 비중에 대한 계산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뉴스 기사가 2019년에 나온 게 있는데 자산 또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는 건데요.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같은 임상 3상 단계라도 이 연구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놓는 것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곳이 갈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비 대비 자산 처리 비중은 나중에 자산화 비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요. 셀트리온 것도 계산을 해볼 겁니다. 76%가 나오거든요. 여기 기사에서는 지금 68%라고 되어 있네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마다 또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바이로메드, 지금 헬릭스미스죠. 이거 9 바이로메드.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자산 처리 비중이 높다고 하고, 그러니까 비용보다는 이 무형 자산으로 놓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 즉 판관비로 처리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마다, 제약 바이오 기업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연구개발비를 100% 비용 처리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웅제약, 종근당, 한독, 제넥신 이런 기업들이고요. 이 연구개발비가 자산으로 처리되냐 비용 처리가 되느냐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영업이익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처음에 매출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매출 원가도 빼고 여러 가지 빼가지고 영업이익까지 도달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빼는 것 중에 하나가 판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판관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 감소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산할 때 그 빼지 않거든요. 영업이익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형자산 처리를 하면은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용 처리할 경우에는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형자산 처리를 했어도 이거는 이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서 만약에 임상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썼는데 이제 수익을 거두지 못하니까.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산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때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해서 무형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처리로 이제 평소에 판관비로 분류해서 영업이익, 실적을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이제 처리를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무형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한 방에 비용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큰 손실로 실적이 찍히게 됩니다.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연구 개발 비잖아요. 개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형 자산으로 처리가 되냐? 여기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르면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따져서 무형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원래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은 판관비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저거는 이제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D 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돌리는 비중을 자산한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습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 9월 기준 셀트리온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무형 자산이 있죠. R&D 비용 중에 무형 자산이 몇 퍼센트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만 좀 따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을 나누기 15로 하면은 대략 73이 나오죠. 여기 76%가 나오거든요. 이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은 76%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R&D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한 비용 중에 무형 자산으로 바꾼 게 몇 퍼센트냐? 76%다. 그래서 자산화되었다. 그러니까 비용이 자산화되었다는 비중이 76%라는 겁니다. 여기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한번 해볼게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1, 5, 6을 하게 되면요. 36%가 나옵니다. 여기 자산화 비중이 똑같죠. 그래서 36%로 R&D 비용 중에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 게 36%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라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산화 비중이 0%.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판관비로 다 들어간 거죠. 무형 자산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코롱생명과학도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자산화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점검하는 테마 감리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발동에 불 떨어진 기업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무형 자산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가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작정 의견을 받았던 업체들이 이거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 문제가 되는 거를 이제 땡겨오게 되죠. 자산 처리한 거를 비용 처리로 이제 순식간에 바꾸게 되면. 그래서 이제 줄줄이 사업 보고서를 수정하고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을 처리하면 이제 비용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익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자산으로 무형 자산으로 인식됐던 연구 개발비가 실패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약 개발 실패하면은 이게 한 번에 손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무형 자산화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손실 처리되면은 재무 건전성에 이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의적 해석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약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정부의 판매 승인을 받은 이후 발생한 개발비만 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보수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 승인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래에 아까 앞에서 봤던 뭐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전한데, 이제 금감원이 저렇게 칼을 들이댔던 이유는 국내 기업이 임상 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연구비를 자산화하려는 사례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상 1상부터 그 시판까지 가는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10%인가?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다 자산화를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금융당국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자산화율 재조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형 자산 일부를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제 연구 개발비에는 판관비,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게 있고요,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처리가 돼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무형 자산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 실패가 할 때, 실패 시 이게 한 번에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큰 재무제표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비용을 얼마나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했느냐라는 비중을 계산하는 게 자산화 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76%, 그 다음에 뭐 0%인 기업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자산화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의 연구개발비도 분석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 임상은 엘리바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상장 회사고 재무제표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는 없었고, 이제 뭐 간접적으로 HLB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 느껴볼 수는 있는데, 결국에 이제 궁극적인 핵심은 이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이걸로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엔 돈을 벌면은 뭐 자산으로 인식을 했든 비용으로 인식했든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돈을 못 벌 경우,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게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 둘 다 똑같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